그래서 오늘은요, 어제 이제 지수에 대해서 그 유형 익히기와 유형업을 다 풀었죠. 대표 문제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 밑에 있는 거 딸린 거를 하나 이상씩은 풀려고 했으니까, 풀고 나서 다음 주에 나머지 것들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다 못한 거는 이제 당연히 숙제고요. 최소한 그날 수업한 거 유형별로 한 문제씩은 꼭 풀자. 알겠죠? 시간은 줄 테니까. 그래서 지수를 했으니까 잘 되는 학생들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잘 안 된다,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 앞에 있는 교과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를 풀어서 다음 주에 채점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그래서 2단원인 로그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지수에 비해서 로그가 아마 초반에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처음 배우니까 아무래도. 그치? 지수 같은 경우야 중1 때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거라서 많이 익숙하잖아. 물론 익숙하지 않았던 거 3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지수 중에서 익숙하지 않은 3가지. 뭐였죠? 밑이 A일 때 지수가 0인 경우. 얼마? 1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그쵸? 또 하나. 밑이 A, 지수가 이렇게 음수일 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지수가 음수라고 음수는 아닙니다. 지수 모양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지수가 음수일 때는 역수라는 뜻이에요. 역수. 세 번째, n분의 n제곱. 지수가 유리수 모양일 때.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실수 확장하려고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유리수 모양일 때. 이때는 어제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분모가 나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그래서 어제 이거 연습 많이 했었죠? 이거 딱 보고서 바꾸는 거. 요 3가지가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m제곱과 n제곱을 곱하라 이러면은 더한다. m제곱과 n제곱을 나눈다 하면은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요거는 지수 법칙 배울 때 3가지를 배웠을 텐데, 요 1번과 2번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버리면은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통칭해서. 그 다음에 m제곱에 n제곱 지수를 2개 나란히 쓰면은 곱한다. 마지막에 a, b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각각 n제곱씩 한다라고 하는 거. 분배 법칙은 아닙니다. 이거 지수 법칙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총 4가지의 지수 법칙. 보통 4가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수 모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 요령이잖아. 각각 n제곱 한다. 그렇죠?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도 해요, 둘은. 그래서 크게 보면은 4가지, 짜잘하게 보면은 5가지의 지수 법칙과 새로운 지수의 정의들. 요걸 배우는 게 1단원의 목표였는데, 이미 절반 정도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그렇지? 나머지 3개 정도를 새롭게만 배우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 더, A의 n제곱분. 거기에 하나 더, A의 n제곱분. 뜻은 n제곱짜리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나온다 그랬어? n개. 그쵸? 그 n개의 근 중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는데, 허수 쪽은 그냥 관심 없고요. 실수 쪽만 관심 있는데, 그 실수가 몇 개이니 어떻게 쓸 거니에 관련된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게 이제 1단원 전체의 큰 줄기죠. 나머지는 어저께도 봤듯이 합차 공식 쓸 수 있니, 곱셈 공식 그냥 쓸 수 있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1 때 배웠던 거 응용 문제들을 좀 섞어서 내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뭐 예를 들어서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4일 때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얘를 구해봐 이런 것들. 분수지수나 음수지수 이제 막 배웠으니까, 그렇지? 분수지수나 음수지수 이제 막 배웠으니까 적응 훈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응 훈련. 헷갈리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a면요. 이건 뭐예요? a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역수 아닌가요? 똑같은데 얘만 지수가 부호가 음수잖아. 나머지 똑같고, 그렇지? 그럼 역수죠. 그 위의 식은 결국 a 더하기 a분의 1이 4일 때라는 뜻이고, 아래 식은 두 개 서로 역수죠? 아래 식은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을 구해봐. 이런 문제라서 바꿔치기만 하면 사실상 뭐예요? 그냥 고1 때 배웠던 거잖아요. 곱셈공식이냐. 물론 이제 이 공식을 다 까먹었으면은 어쩌겠니? 다시 외워야죠. 어떻게 그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고1 때 배웠던 거 복습하는 타이밍일 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얼만큼 다시 잘 외웠을까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는 새로 배운 것들, 기존에 배웠던 것들. 어쨌든 기존에 배웠던 게 한 절반은 되니까 그래도 지수 쪽은 좀 할만하다 이겁니다. 근데 로그는 어떻다는 거야? 로그는 처음 배우잖아. 뭘 찾라고 처음으로? 로그에는 그 통나무란 뜻이 있는 건 알아요? 영어 단어에? 로그? 로그 처음 배우면서 LOG가 뭐야? 물어보면은 우리 아들은 그래. 통나무라고 해. 우리 아들은. 영어 단어 시간에 배우나봐. 영어에서 통나무라고. 그거를 새롭게 처음 배우다 보니까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원래 로그 처음 배울 때는 항상 이것만 한 줄기차게 연습을 합니다. 10번, 20번. 여러분들은 다들 잘하나요? 잘합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은 애들 눈은 피해. 쳐다보기 되게 민망해지네. 이렇게 하면은 누구 알아요? 하면은 다 그러더라. 얘들 희한하게 다 그러더라. 첫 번째 배우는 151번 문제가 이제 그것을 얼만큼 잘 바꾸느냐 연습 좀 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죠. 151번. 로그 루트 3을 밑으로 하는 a가 4, 로그 9분의 1을 밑으로 하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 곱하기 b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 로그의 각 명칭들은 다들 알고 있죠? 다시 할게요. a를 x제곱해서 b다. 요거를 요 하나의 관계를 세 가지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이거. 이게 여러분 맨 처음 배웠던 바로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이죠. 두 번째 배우는 건 이겁니다. 어제 했었는데 기억날까요? 같은 뜻인 건 이해가요? 지금 방금 쌤이 뭐 한 거야? 양변을 어떻게 한 거야? x분의 1제곱씩 한 거예요. 양변. 이해가니?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요게 여러분이 조금 전에 했던 거듭제곱근이라는 개념이잖아. 그치? 요건 거듭제곱, 요건 거듭제곱 근이라는 개념. 요게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거듭제곱 근이요. 두 번째 버전은 요거 똑같은 거죠. 세 번째 버전은 어떤 거? 바로 x는이죠. 한 번은 b는 뭐니? 라는 식으로, 한 번은 a는 뭐니? 라는 식으로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x는 뭐니? 라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새로운 기호를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로그라고 해서 요거에 관한 a를 쓰고 요거에 관한 b를 씁니다. 그때 이 a를 뭐라고 부르고 및 이 b를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진수라고 부르는 거 혹시 기억나요? 진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사실은 그쵸? 이런 것도 마이너스 2제곱도 가능한데 앞으로 여러분도 이미 한번 배웠겠지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배우잖아. 그치? 뒤에 가면 그치? 바로 뒤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잖아. 그걸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단 밑이 음수인 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밑이 양수인 것만 하겠다. 나중에 그 함수를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로그로 하는 정의할 때는 기본적인 약속은 일단 첫 번째 a는 1이 아닐 것. 니들 그 지수함수 중에 밑이 1인 경우 본 적 없죠? 밑이 1이면 사실 다 1이기 때문에 상수함수가 없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y는 1의 x제곱. 끝 다 어차피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함수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건 기억나니? 2의 x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프가. 기억나? 그래서 지수함수 이런 쪽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일단 밑이 1인 거는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그래프를 그리고 할 거라서 함수로 넘어갈 거라서 양수만 쓸 거죠, 기본적으로. 밑은 1이 아닌 양수만 쓰게 됩니다. 그거에 걷어째고 하면은 b 역시 마찬가지로 양수만 나옵니다. 양수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조건인 거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썼을 뿐이니까 얘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A가 뭐예요? 밑이잖아, 그치? 밑은 1이 아닌 양수고요. 그렇죠? 이 자리에는 B가 진수 자리에는 B가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수는 양수다라고 하는 거. 요 조건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바로 뭐다? 이 변환 연습을 죽어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고치고 말이죠. 왔다 갔다 계속. 이해가죠? 아마 여러분 다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해봤어야 돼요, 사실은. 로그 처음 배우면 이것만 한 30분 해야 돼요, 사실은. 계속 주구장창.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로그 내가 이런 말 쓰는데 보통 야 이거 지수할 때도 이거 미다냐 이거 그렇지? 얘는 지수죠 이러면. 지수할 때도 미치고 로그할 때도 미치예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미친 영원한 미치다. 뭔 얘기야? 루트 3에 미치 있지? 그럼 일단 루트 3을 밑에 쓰란 얘기죠. 루트 3의 몇 제곱은 얼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루트 3의 4제곱은 A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처음에 나는 로그를 고치는 거죠. 뭐 어떤 학교는 이런다고 하더라고. 부메랑이 돌아간다. 이 부메랑을 던지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 부메랑 문제? 부메랑 알아요? 루트 3의 4제곱 A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루트 3의 4제곱은 A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나왔을 거고. 이거는 이제 루트 3의 4제곱이니까 이거는 9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서 일단 A 값이 9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이게 밑이었으니까 한 번 밑인 9분의 1은 계속 밑입니다. 9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게 얼마다? 이 진수값 B다 이거죠. 이해가죠? 연습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연습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앞에 있는 교과서를 하면 돼요. 그거 문제. 자,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 마이너스 이거 아까 배웠죠. 음수지수는 역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수를 없애고 싶으면 이 밑을 다시 역수로 바꾸면 됩니다. 9분의 1의 역수가 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9의 2분의 1제곱이랑 같은 거고요. 이해가요? 앞에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으면 이거 역수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9가 이제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요거에 다시 2분의 1제곱이므로 이거 곱하면 3의 1제곱 3 나오겠다 하시겠죠. 그래서 A는 9, B는 3 곱하면 27 나오겠죠. 이해가죠? 첫 번째 유형은 뭐 하는 문제? 그냥 연습하는 문제.
문제, 바꾸는 거 연습하는 문제. 아무래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해가죠? 155번. 아침 일찍이니까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천천히 합시다. 그치? 천천히는 하는데 진도를 천천히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정신이 멀쩡해졌을 때는요 열심히 좀 하세요. 알겠죠? 아직 정신이 멀쩡하지 않을 때는 천천히 하겠지만 나 컨디션을 회복했어 할 때는 열심히 푸세요. 지금도 하시고. 두 번째 155번 문제는 얘가 정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로그라고 하는 걸 썼을 때 이거는 너 쓴 거 맞아.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빼기 2 5는 이게 수학에서 인정되는 거야? 인정되는 문법이야? 수학에서? 아니잖아. 그치? 몰라.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문장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 나름의 문법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쵸? 그게 인정되려면 뭔가 규칙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로그라고 썼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로그의 그 개념으로 인정되려면 어때야 되는가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이거. 밑은 1이 아니냐. 뭐라고요? 밑이잖아요. 밑 x 빼기 2는 1이 아닌 양수. 이해가죠? x 빼기 2는 1이 아니고 그리고 양수.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뭐예요? 진수죠? 진수. 이거 쓸 때 니들 니들 영어 노트 알지? 영어 노트 이렇게 있지 않니? 영어 니들 초등학교 때 영어 노트 써봤어? 영어 맨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줄인 노트 쓰지 않아요? 줄인 노트? 여기 빨간 줄 이렇게 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간 줄. 대문자 A 이렇게 쓰고 소문자 Q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로고도 마찬가지인 게 쓸 때는 줄 이렇게 맞춰서 쓰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이건 꼭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L, O, G를 썼으면요 이렇게. 그치? 밑은 여기다 쓰는 거고요. 밑. 진수는 얘랑 똑같은 크기로 쓰는 거예요. 진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줄 칸 맞춰가지고. 어쨌든 네, 이건 진수예요. 얘의 지수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저 AX 보면은 밑은 크게 쓰고 지수는 조그맣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밑은 조그맣게 쓰고 지수는 크게 쓴단 말이에요. 이건 진수죠. 진수는 양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빼기 7은 양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1번 얘, 2번 얘, 3번 얘를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쓰다라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x는 일단 3은 안 돼. 그치? 요거 살 수 있는 건 뭐야? x는 2보다는 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게 뭐야? 요게 이제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인데 이 2차 함계수가 음수인 거 극혐이죠? 나도 거의 본능적으로 되게 싫어요. 이런 거. 무조건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인 게 이뻐. 음수인 건 별로야. 그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마이너스 곱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7 될 거고요. 요 부동호만 하면 바뀌겠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렇죠? 음수 곱하면 바뀌다가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우변은 0이고요.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그렇죠? 하나는 x 빼기 1, 하나는 x 빼기 7입니다. 2차식이 인수분해된 게 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해가 이렇게 모여서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1과 7 사이 이렇게 말이죠. 1과 7을 기준으로 작아요. 0보다 뭐라고?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해가.
이해가죠? 이게 2차 분동식이 해. 요 범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3은 빼고 여기 3 여기 사이에 3 있잖아, 그치? 3은 또 빼고 그리고 2보다 큰 애들만 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는 이만큼이 겹치긴 했지만 3은 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해는 어떻게 쓸까요? 2와 7 사이 근데 3은 빼? 네,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은 x가 2와 3 사이부터 3부터 7까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서로? 상황에 따라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건데 같은 뜻이죠. 요 사이인데 3 제외해 라고 쓰던가 실제로는 2부터 3까지 색칠 또 3부터 7까지 색칠이니까 끊어서 쓰던가 따로 이해가죠? 따라서 정수는 몇 개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요 안에 정수가 없고요, 그렇죠? 여기 정수가 있죠? 4, 5, 6 3개 이해가니? 3개 이렇게 해서 정의가 언제 되는지를 해보았습니다. 됐나요? 네. 에이, 159번. 자, 이제 로그를 초반에 정의만 갖고 한 30분 해봤다면 사실은 그 다음 거의 1시간 넘게 거의 1시간 반 동안 계산만 죽으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로그의 계산들 159번처럼 5 곱하기 로그 밑이 5 5제곱근 2 더하기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루트 10 빼기 2분의 1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8 다음을 계산하시고 로그 계산 공식들은 다 기억나십니까? 로그 계산 공식들 내가 뭐 계산 공식들을 증명을 하라고 했니 뭐 했니 그냥 공식이 기억나니라고 물어봤잖아. 어때요? 공식은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한다면은 일단은 보고 하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죠? 일단 보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몇 가지만 해본다면 로그 중에서 계산 중에서 쓰는 게 이런 게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거 그 뭐라 할까? 빈도순으로 할까? 계산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이런 공식이 있는 건 기억나요? 진수끼리 곱셈. 진수가 곱하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로그끼리 따로따로 덧셈 것 같다. 로그 기억나요? 그러니까 로그끼리 덧셈, 진수끼리 곱셈. 얘랑 쌍벽 이런 게 뭘 것 같아? 나눗셈이죠. 나눗셈은 뺄셈인 건 이해가요? 그 다음에 로그 A에 B에 요거 n제곱 진수가 n제곱 됐을 때는 n이 나가서 다음과 같이 된다. 사실 이런 거 하려면은 원래 전부 다 A와 B는 뭐 1이 아닌 양수고 뭐 이런 얘기가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긴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거 이해가요? 이런 거? 그러니까 빈도수로 보면 사실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써요. 계산 중에서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요거만 할 줄, 세 개만 할 줄 알면 이거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 답을 낼 때는 이게 필요하긴 하겠죠. 로그 A의 1은 얼마? 0이고요. 로그 A의 A는 얼마? 1이다. 답을 내려면은 이 두 개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계산의 가장 핵심은 이 세 개를 갖고 해먹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로그 앞에 곱하기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Bn제곱처럼 지수로 올릴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가니? 필요하면 이거 지수로 올려. 반대로 지수에 있는 거는 앞으로 내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해가죠? 로그 더 셈은 곱셈, 뺄셈은
나눴어요. 해볼까요? 이런 거 이해 가요? 이거 5 곱하기 있죠? 이거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5제곱 이런 식으로. 얘가 이 5 안 쓰고 이 5를 여기다 써도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뭐야? 5제곱근 2에다가 5제곱을 시키네? 뭘 것 같아? 2죠 다시. 이해가? 이해가? 첫 번째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 첫 번째 게.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요? 두 번째 걸 일단 냅두겠습니다. 로그 5의 루트 10이라고. 똑같이 쓸게요. 세 번째 것도 요 2분의 1 제곱을 2분의 1 곱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지우고 이거 써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요거 맨 마지막 거는 뭐 할 것 같아? 빼기고 로그 5에 8의 2분의 1 제곱. 분수다! 뭐였어? 루트 8이죠. 이해가요? 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편리합니까, 쌤? 하면요. 계산은 이게 편리합니다.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편리해요. 숫자가 없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로그 a의 y 빼기 로그 a의 z. 로그 앞에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마치 로그가 개수가 1인 것 마냥. 이렇게 써놓은 게 편리한 이유가 뭘 것 같아? 한 번에 묶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해가요? 이거 로그의 덧셈이라며. 그럼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x, y고. 이거 로그의 뺄셈이네. 이거 나누기에 들어가야겠지. 이해하니? 로그 앞이 숫자가 1인 게 1이면 그냥 3개가 있던 4개가 있던 이걸 한 번에 딱 고칠 수 있는 그냥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앞에 있는 곱하기 5, 앞에 있는 곱하기 2분의 1을 다 위로 올린 겁니다. 지수 모양으로. 얘를 이용해서. 이해가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다시피 로그, 덧셈, 로그, 뺄셈, 로그예요. 밑도 5, 5, 5 다 같습니다. 그럼 한 번에 합체할 수 있죠. 어떻게? 얘랑 덧셈이니까 2랑 루트 10은 곱셈할 거고요. 얘는 뺄셈이잖아. 얘는 나눗셈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러면 요 분모가 2루트잖아. 2루트 2. 분자는 2루트 10이고. 그렇지? 이게 진수란 말이야.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이게 진수란 말이야. 약분하면은 루트 2분의 루트 10. 이것도 약분하면 이거 루트 5가 남겠죠. 따라서 이 식을 간단하면은 로그 5의 뭐예요? 루트 5예요. 자, 근데 이게 보기에 있느냐? 아니면 객관이, 아니 주관이구나. 단단표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은 가급적이면은 예를 들어서 루트 4 쓰면은 답으로는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2라고 써야 맞지 않겠어?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도 물론 맞는 숫자긴 하지만 더 간단하게 우리가 알만한 눈에 확 띄일 만한 숫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루트 5가 5의 2분의 1 제곱이고 그렇다면 2분의 1 이거 다시 반대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나가고 나면 어때? 그렇지. 밑과 진수가 같아져 버려요. 그런 건 얼마니까? 1이니까. 요건 1이구나를 통해서 답은 2분의 1. 이건 더 깔끔하네. 뭐야? 그치? 이렇게 쓰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그의 계산.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일단 로그는 처음 배우는 거라서 일단 정의 자체도 헷갈리고 계산은 말할 것도 없이 더 헷갈릴 겁니다. 이걸 연습을 거의 1시간 동안 1시간 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수업도 1시간 넘게 하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3시간, 4시간을 풀어봐야 아 이제 로그 계산 좀 할만한 걸 아마 할 거란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그나마 쉽게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로그 앞을 다 1로 맞추세요. 1로. 1. 알겠어? 1로.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나오든 10개가 나오든 계산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곱하기 나누기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다음과 같이 빼는 거예요. 이해 가요?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이따 밑에 거 연습해 보시고 163번. 자,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밑은 다 같았다. 5, 5, 5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는 밑이 다르네.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7 곱하기 로그 7의 9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로그 1이 웬만하면은 더하기 빼기를 시키는 거예요. 로그끼리는. 이해가요? 웬만하면은 로그끼리는 더하기 빼기 시키는 건데 이렇게 로그 더하기 로그 빼기 이런 식으로. 저건 로그끼리 곱하기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이 공식은 아니라 딴 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때 써야 되는 거 또는 딱 봐도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밑이 다 달라요. 이렇게. 밑 다 같은 것만 나왔던 공식인데 밑이 다른 게 있네. 어쩌지? 이럴 때 쓰는 거.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밑을 통일하자 이거예요. 밑은 항상 통일한다. 니들 상형 로그는 배웠던 건 기억나니? 상형 로그? 상형 로그 기억나요? 아니 개념쌤을 다 풀었다며. 그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그 개념쌤을 다 풀고 유제도 다 풀고 연속 문제 다 풀었다고? 정말? 그러면 웬만큼 안다는 얘기 아닌가? 차라리 나는 그래. 그래서 내 생각 드는 게 문제집을 다 안 풀더라도 심지어 30%만 풀더라도 내용은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 그치? 나는 아이디어가 그거야. 생각 기본 아이디어가 이걸 왜 다 풀어 굳이? 이걸 다 푸는데 내용은 10%밖에 몰라. 이거보다는 나 이거 50%밖에 안 풀었어. 근데 내용은 30% 알아. 이게 더 낫지 않아? 차라리? 그렇죠. 문제집을 반만 풀더라도 내용의 30%를 알고 있으면 그게 나은 거죠. 100% 풀었는데 내용 10%밖에 몰라요. 그럼 왜 100% 왜 풀었어 대체?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힘들게 고생만 했지. 남는 건 없잖아. 내가 말하는 게 사용 로그는 기억나요? 이런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사용 로그라고 하는 건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반응이 이러면 난 어떻게 수업하냐? 아침부터 일요일 아침부터 힘들어야. 그 사용 로그도 하나의 일종입니다. 로그가 다를 때 밑이 다 다를 때 지금같이 사용 로그로 통일해 하면은 모든 로그는 밑이 10짜리인 로그.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은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B라고 해서 현재는 밑이 A인데 나는 다른 숫자를 밑으로 하고 싶어. 나는 이번엔 B를 밑으로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쓴다고 배웠죠? 이렇게 고칠 수 있음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됩니다. 하는 거 배웠어요? 기억은 나요? 그래서 이제 나는 A 말고 딴 거 쓸래. 난 B 쓸래.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밑과 진수를 바꾼 다음에 역수 쓰면 되는 거고요. 나는 A도 마음에 안 들고 B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완전 새로운 거 쓸래. 나는 차라리 C 쓸래. C. 여기서 C에 해당하는 게 보통 그 10 사용로가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여기에 C가 새로운 거 10. 10진법. 니들 손가락이 10개야. 그치? 그래서 사용 로그가 밑이 10짜리인 거야. 너희 알아 그걸? 왜 밑이 10, 이 사용 로그인 건 알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요. 어쨌든 새로운 거 써야지라고 할 때는 여기에 A 쓰고 여기에 B 쓰는 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고쳐도 되고 얘를 이렇게 고쳐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고쳐도 되고 이렇게 고쳐도 돼요. 이걸 배우는 게 바로 일명 밑변환 공식이라는 거죠. 밑을 바꾸는 공식. 문제에 A라고 나왔지만 상황에 맞춰서 B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예 여기 안 나온 새로운 숫자 C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밑변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어쩌지? 전부 다 3으로 쓰지 뭐. 전부 다 5로 쓰지 뭐. 전부 다 7로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통일이 먼저라고요. 통일이 먼저. 여러분 뭘로 통일할래요? 3, 5, 7? 마음에 안 들어? 그럼 15를 해. 10. 왜 10이에요? 손가락이 10개라서. 내가 말한 거 손가락이 10개라서 왜 그 상용로고가 밑이 10인 건 이해 가니 니들? 이런 반응이면 나는 수업 못해 이것들아. 니들 손가락이 10개라서 야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거 몇 개 있어? 10개? 1, 2, 3, 4, 5, 6, 7, 8, 9, 10개? 1, 0? 왜 얘네들은 숫자를 한 개씩 쓰는데 왜 여기에선 숫자를 2개 써? 왜 2개 써? 왜 2개 쓰냐고요? 그게 그거예요.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손가락이 10개라서 어느 외계인은 왼손은 손가락이 6개야. 오른손은 손가락이 10개야. 징그러. 이런 외계인이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8개씩 할 거겠나? 손가락이 전체 몇 개야? 16개야. 그럼 이 외계인은요 16진법이라는 걸 써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외계인은 손가락이 적어서 3개 하나 있다, 2개 있다, 3개 있다, 4개 있다, 5개 있다, 6개 있다, 7개, 8개, 9개, 16개 있다. 손가락 다 적은 거야 이렇게. 걔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입히지 않을까? 다시 거꾸로? 이게 바뀐단 말이야. 숫자가 바뀐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치? 그래서 외계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요. 얘들이 아무것도 없다, 1개 있다, 2개 있다, 3개 있다, 4개 있다, 5개 있다, 6개 있다, 7개 있다, 8개 있다, 9개 있다, 10개 있다, 11개 있다, 12개 있다, 13개 있다, 14개 있다, 15개 있다, 16개 있다. 야, 걔들 입장에서. 걔들 입장에서는 이게 16이야. 왜? 2개를 쓰는 거고 그 전까지는 하나씩만 쓰는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 너희가 너무 10개 갖고 너무 잘 놀다 보니까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잖아. 10개가 차는 순간 숫자를 2개 써요. 그 전까지는 하나씩만 쓰다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잘 보면 그렇지 않아? 이해가? 너무 당연히 10개인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한 건데 그래서 그 뒷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십진법을 쓰게 된 거고 인간이 십진법 때문에 자리라는 변화가 생기는 거고 숫자 다 썼으니까 하나 더 써야 돼. 하나 더 써야 돼. 이렇게 늘리는 거고 그걸 몇 자리인 걸 판단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로고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쓰는 로고라서 사용 로고라고 하겠다는 거고 10자리.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용 로고로 통일하세요. 또 사용 로고 니들 미리 하겠지만 밑이 10자리인 로고가 사용 로고인데 이럴 때 밑 10 안 쓰는 것도 알고 있나요? 생략.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밑이 10자리인 로고라면 형 이거 아니겠냐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들어서 계산기, 여기 핸드폰 계산기 있잖아. 그치? 계산기로 예를 들어서 보자. 계산기의 로고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 이 핸드폰 이렇게 그 확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가로로 바뀌면서 여기 보면 로고 버튼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로고는 그냥 LOG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고 2의 3 이거 어떻게 입력하지?
이런 거거든? 로그 2의 3 이면 어떻게 해요, 쌤? 로그 2의 3은요 상용 로그 2분의 상용 로그 3이라는 거죠, 이게. 밑변환에 의해서. 따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로그 3 나누기 로그 2 하면 되는 겁니다. 로그 3 나누기 그리고 가로 닫아야겠다. 3 나누기 로그 2 이런 식으로. 안 보이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58 땡땡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무슨 뜻인 줄 알아? 2를 1.58 제곱하면 3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이런 뜻 아닙니까? 로그 값이 얼마예요? 얘의 이만큼 제곱은 얘예요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잖아. 2를 한 번 곱하면 2고 2를 두 번 곱하면 4라면 2를 몇 번 곱해야 3 나오겠냐고. 이 사이에 있는 숫자 1. 얼마 아니겠냐고. 1과 2 사이니까. 그게 1.58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그런 식으로 계산기에서 선생님 계산기에 이거 없던데요? 그때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밑변환한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 세 번째 거 차라리 이 세 번째 거 대신에 얘를 외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상용으로 고친다 하는 게 편할 수 있다고요. 잘 이해가 안 간다, 헷갈린다 싶으면. 따라서 이것도 고쳐봅시다. 자, 밑에 있는 숫자가 밑에 오죠? 위에 있는 숫자가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하기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럼 이것도 첫 번째 이 로고는 뭐야 하면은 상용 로고 3분의 상용 로고 5죠. 두 번째는요, 상용 로고 5분의 상용 로고 7이죠. 세 번째는요, 상용 로고 7분의 상용 로고 9예요. 곱하기 하라며 합시다, 이렇게. 그럼 보이죠? 뭐가? 똑같은 게 분모분의 하나씩 있잖아요? 약분되지 않겠습니까? 로그 5, 로그 5 약분 이렇게 곱하기잖아. 로그 7, 로그 7 약분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남는 건 뭐다시 뭐만 남아요? 분모 로그 3만 남고 분모 로그 9만 남죠. 이거를 반대로 합치할 수 있죠, 하나로. 어떻게? 로그 3의 9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까? 그리고 9는 뭐지? 9는 3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2 아까 지웠네? 나갔던 거 기억납니까? 곱하기로 2 곱하기 앞으로 나가요. 튀어나갑니다. 근데 뭐야? 밑과 진수가 같네? 이거 1을 나오죠. 따라서 답은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사실 빨리 푸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안 풀어요. 빨리 푸는 친구는 이렇게 푸는데, 자, 주의사항.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알려줬더니 이것들이 착각하더라고. 잘 들어. 빨리 푸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푸거든요. 여기 5 있네, 여기 5 있네, 속어. 여기 7 있네, 여기 7 있네, 속어. 따라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야 라고 한 번에 풉니다, 보통. 뭐라고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야. 그렇잖아. 이렇게 길게 안 고치고 바로 소거 3을 밑으로 9. 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쌤이 알려준 거대로 틀리던데요? 왜? 갖고 와봐. 왜? 뭐가 틀렸어? 아니 얘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니까 답 로그 3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지울 때 속어라고 했잖아. 속어. 약분이라고 안 하고 속어라고 했잖아. 속어는 지운다는 뜻이에요. 이 소자가 그 소화기의 소자입니다. 소화기 알죠? 소화기가 뭐야? 불을 꺼트리는 거잖아. 얘가 이 소가 지운다는 뜻, 제거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소가. 나는 제거한다고 했지 약분한다고 하지
알았어요. 약분은 뭔지 알죠? 뭐 12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이런 거잖아. 그치? 이게 약분이잖아. 약분이 속어는 아니야 얘들아. 속어는 지운다는 거라니까. 아, 옛날 남친 전화 목록에서 속어 이거란 말이야. 딜리트 지운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약분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나눈다고요? 30?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분명히 이거를 속어합시다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속어 지운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는 나는 속어라고 얘기했는데 학생은 약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되게 억울하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약분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 3이랑 9랑 안 똑같지? 그럼 얘네들은 못 지우는 거야. 5 똑같지? 이건 지울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수업 안 하마. 했던 거예요.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세요. 하나씩 뭘로? 상용록으로. 헷갈리면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 상용록으로. 근데 만약에 겹치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가 다 겹쳐. 맨 끝에 것도 보니까 로고 7에 5야 이런 식으로. 5가 하나씩 다 나오네. 이럴 때는 밑을 5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봐봐. 5랑 얘랑 겹쳐. 근데 여기는 5가 없거든. 7도 얘네들은 겹쳐. 근데 얘는 7이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는 겹치고 누구는 안 겹치고 막 이러죠.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아이씨 메뉴도 통일도 안 되는데 그냥 10으로 통일해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도 3 있고 여기도 3 있고 여기도 3 있으면요 3으로 통일하는 게 더 쉬워요. 계산이.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적당하게 어쨌든 통일을 해야 아까 했던 것처럼 통일을 해야 이것들끼리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하죠. 이해가요? 통일을 해야 계산을 하죠. 그래서 통일이 안 돼 있는 밑은 일단 통일부터 시킬 건데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으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10으로 상용록으로 통일하시고요.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 겹치는 숫자로 밑을 통일시키면 된다. 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